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31번 THERP 나오면 뭐라 그랬죠? 무조건 인간의 과오입니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간 기계계에서, 즉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에러와 이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예측과 개선을 위한 기법이다. 맞죠? 인간 기계에 맞는 내용이고요. 인간의 과오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이다. 아닙니다.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개발된 기법이다. 이건 아니고요. 자, 가지처럼 갈라지는 형태의 논리구조와 나무 형태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띠것이 되겠네요. 가지 형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인간이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일로 가는 게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일로 가는 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지 형식으로 계속 뻗쳐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RP 나오면 무조건 인간의 가오입니다. 인간의 가오라는 거 나오면 무조건 답은 THER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차폐 효과, 즉 은폐 효과죠. 은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폐 효과라는 것은 A와 B의 서로 다른 음이 있습니다. A와 B의 서로 다른 음이 있을 때 A 소리가 B 소리가 너무 커요. B 소리가 너무 크니까 A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즉 묻혀버리는 게 은폐 또는 차폐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폐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가까울 때 차폐 효과가 더 크다. 맞죠? 드라이어 소음 때문에 전화음을 듣지 못한다. A와 B가 있으면 B음 때문에 A가 들리지 않는 거니까 유의적 신호와 배경 소음의 차이를 신호 소음으로 소음비로 나타낸다. 맞고요. 차폐 효과는 어느 한 음 때문에 다른 음에 대한 감도가 증가된다. 아니죠. 감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여기 있네요. 헤어 드라이기 소음 때문에 전화음을 듣지 못하니까 감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익혀주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도요. 눈으로 익히는 문제입니다. 눈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 작업. 이건 보건 법령에 가는 거죠. 4번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하루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을 우리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익혀주시고요. 자, 34번 문제, 단골 문제죠.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HAZOP 기법에서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와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older than, 기타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완전한 대체.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걸로 대체가 필요하다. 필기 시험에서는 older than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실기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no 혹은 not은 설계한 거와 완전한 부정. more and less는 양의 증가 또는 감소,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 part of는 성질상의 감소, reverse는 논리적인 역. 자, older than은 뭐죠? 완전한 대체의 필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5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신뢰도가 95%인 펌프가 각각 신뢰도가 90%인 밸브 B와 C의 병렬 밸브계와 직렬계를 이룬 시스템에 실패한. 자, A는 뭐라 그랬죠? 95면 얘는 0.95죠. 0.95고 B와 C는 얘는 0.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 신뢰도를 구하면 되겠죠. 신뢰도는 어떻게 되죠? 0.95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이건 병렬이죠. 1 마이너스 0.9 곱하기 1 마이너스 0.9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0.9405 이렇게 나오죠. 근데 0.9405 이래서 답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번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땡 틀린 답이 됩니다. 얘는 뭡니까? 신뢰도를 구하는 겁니다. 신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잘 읽어봐요. 실패 확률, 즉 불신뢰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신뢰도 플러스 불신뢰도는 모든 확률은 1이라 그랬죠. 1.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불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넘어가면 불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뢰도는 1 마이너스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확률 1에서 여기서 구한 값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3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뢰도를 구하라 했으면 0.9405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죠? 실패할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뢰도 플러스 불신뢰도 모든 확률은 1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실패 확률 불신뢰도가 되겠죠. 신뢰도는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불신뢰도는 고장날 확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를 빼주면 불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내가 답을 3번하고 이 신청을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암호화된 정보를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다. 답은 바로 나오네요. 36분의 1. 이거는요. 기계가 인간보다 우수한 겁니다. 암호화된 대량으로 엄청 10년, 20년 전그 자료를 다 모아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보다는 기계가 더 우수하다.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이 쓰시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아니죠. 그거는 인간보다 기계가 더 우수한 기능.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이다. 자, 37번. 최소 컷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컷셋과 펫셋의 기본 개념만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길을 걸어가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 시험장으로 시험 치러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걸 알고 딱 패스를 해버려요. 패스셋입니다. 패스를 해버리면 얘는 뭐죠? 성공하는 거죠. 목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함정이 있는데 함정을 넘다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목표 지점 시험장까지 못 갔어요. 얘는 컷셋이죠. 컷셋. 얘는 뭐다? 컷셋은 어떤 실패가 되는 거니까 뭐 재해나 사고를 의미하고요. 얘는 뭐죠? 성공이니까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컷셋은 뭐죠? 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정상사상, 즉 재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기본 사상들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해 원인. 패스셋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기본 사상들의 어떤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셋은 좋은 거, 컷셋은 안 좋은 거. 그 개념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십시오. 37번 답은 FT도에 사용하는 컷셋. 자,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집합이다. 맞고요. 반복되는 사건이 많은 경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고요. 자, 4번 답이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상의 집합.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를 해버렸죠. 패스. 성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패스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단어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실기에서도 정의를 써라라고 나옵니다. 컷셋은 뭐다?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요 단어가 나오면 컷셋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사상은 어떠한 재해나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를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들의 집합이고, 미니멀 컷셋은 이거 중에서 최소한의 걸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컷셋. 여러 가지 재해의 원인이 있는데 요거 한 개, 최소한 요거 한 개는 있어야 사고가 발생되더라. 패스에서 뭐다?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패스가 넘어가 버렸죠. 안전하잖아요. 즉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이죠. 미니멀 패스에서는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요게 있으면 최소한 사고와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더라. 그게 미니멀 패셋이다. 개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양립성이네요. 직무에 대해서 청각적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화 소리름. 친구야, 시험 공부 잘 돼가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음성으로 대답하죠. 이거는 뭐다? 양식 양립성이다라는 겁니다. 양식 양립성.
우리가 전화를 하면 말로서 대답하죠. 이건 양식 양립성. 양립성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거와 모순은 반대죠. 그러니까 즉 뭐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우회전을 하라고 내비게이션에서. 그럼 핸들을 우회전으로 틀었어요.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가요.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설계다라는 겁니다. 양립성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양립성이다. 그래서 공간 양립성. 우리 시험에는요. 양립성이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38번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양립성의 종류를 쓰고 사례를 설명하라. 뭐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 양립성은 위치 또는 배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공간 양립성이고 정의 중요합니다. 정의와 예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시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간 양립성. 자, 운동 양립성. 방향이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것. 방향이라면 운동 양립성. 얘는 자동차 핸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 양립성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정수기에서 빨간색은 따뜻한 물, 파란색은 찬물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개념. 자, 음성가압에 대해서 청각적 자극 제시와 이에 대한 음성응답 전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양식 양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 컴퓨터 스크린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한다. 걸린 시간이 빠르냐 늦냐 운동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얘는 뭐다? 이거는 39번 같은 문제도 눈으로만 익히시는 겁니다. 피치의 법칙. 그래서 인간의 손이나 발을 이동시켜 조작 장치를 조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적까지의 거리와 표적 크기의 함수로 나타내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많이 요구될 때는 운동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 반면에 속도가 증가하면 정확성은 또 줄어듭니다. 빨리 움직이면 정확성은 줄어들잖아요. 마우스를 막 빨리 이렇게 하면 그게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피치의 법칙 눈으로만 익히십시오. 자, 40번도 눈으로만 익히는 겁니다. 설비의 고장과 같이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의 특정 기간 또는 구간에서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포화성 분법. 아이고 죄송합니다. 답은 포화성 분법 2번입니다. 이거는 품질 경영 기사에 이제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칠판의 흠의 수, 공장의 사고 사건 건수 같은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그래서 문제와 답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품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위험 방지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41번과 같은 문제도 눈으로 익혀주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양중기에 대해 표시해야 될 거는 전기가 하중, 들 수 있는 하중을 표시해야 되고요. 이 양중기의 운전 속도가 얼마다라고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고 표시, 주의사항을. 그다음에 최대 인양 높이. 이거는 표시해 주는 게 아니죠.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42번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롤러기의 방호 장치, 즉 롤러기의 안전 장치는 뭐다? 급정지 장치.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실기에서도 롤러기의 안전장치를 써라. 급정지 장치.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이 급정지 장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자, 롤러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하다가 사람의 신체가 끼인다든지 어떠한 이상 상태가 발견됐을 때 요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급정지 장치. 손으로 조작하는 거. 무릎으로 복부로 조작하는 거. 여기 이제 무릎으로 조작하는 거. 요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사람을 한번 그려 볼게요. 요렇게 사람이 있고 얘가 요렇게 작업이 있을 때.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조작한다. 손으로 조작하는 거는 밑면에서부터 이 바닥 밑면에서부터 1.8m 이내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부로 설치한 배로 급할 때 밀어야 되겠죠. 얘는 0.8m 이상 0.8m 이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1.1m 이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조작하는 거. 얘는 0.4m 이상, 그 다음에 0.6m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8,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m 손으로 조작하는 거, 복부로 조작하는 거, 무릎으로 조작하는 거, 요 기준. 그래서 4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복부 조작식은, 복부로 조작하는 건 뭡니까? 0.8에서 어떻게 됩니까? 1.1m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더라. 자, 연삭기의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숫돌의 정면에 서서 숫돌 원주. 이거 답은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정면에 서면 안 됩니다. 숫돌의 정면에, 작업할 때는 숫돌의 정면에 서지 않고 측면을 사용을 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중요하고요. 자, 해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면에 서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정면에 서서 숫돌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삭기 안전기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 센치? 요런 연삭기가, 자, 요런 연삭기가 있을 때 회전하죠. 회전하기 때문에 이 지름이 5cm 이상인 거, 그거보다 작은 거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렇게 덮개를 설치하죠. 그래서 작업대와 숫돌과의 관계는 3mm 이내로 조정을 하고요. 이 조절편과 숫돌과의 간격은 10mm 이내로 조절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덮개를 설치하고요. 연삭숫돌은 작업 시작 전에 몇 분? 1분. 교체한 후에 몇 분? 3분. 중요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삭숫돌 정해진 최고 회전 속도를 초과하여 사용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에는 어떻게?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숫돌 회전 방향 정면으로 하지 마라.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롤러기의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 ILO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롤러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러분들 개념만 조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드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을 때 여기 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Y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위험점까지 거리가 여기에 우리가 X가 되는 겁니다. 여기 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Y. 이 안전 간격. 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 안전 간격 Y를 구하는 거는 6 플러스 0.15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6 플러스 0.15 X가 얼마라 그랬죠? 요 위험점 간의 거리가 100이라 그랬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21mm가 나와요. 요 거리가 21mm가 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번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백레스트가 되겠네요. 지게차 이렇게 포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화물을 뜨게 되겠죠. 포크가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 이제 화물이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백레스트다라고. 여기 이제 포크죠. 포크가 되겠고, 이 기둥이니까 이게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마스터. 이 화물이 운전자가 여기서 운전을 하겠죠. 이 화물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게 백레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프레스 전단기의 안전블록. 안전블록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안전블록 언제 설치하냐? 금형의 부착, 해체, 조정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부착, 해체, 조정.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가공 작업을 할 때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안전블록을 설치한다. 이런 프레스 기계가 있어요. 이런 프레스 기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해체 작업을 한다든지 부착을 이 금형을 부착한다든지 또는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 사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이게 꽉 내려오면
끼인 협착 사고가 발생되니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 블록을 설치해야 된다. 가공 작업할 때 안전 블록을 설치하면 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가공 작업이 안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 블록은 언제 설치한다? 검역을 부착, 해체, 조정 작업 3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7번. 다음 중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에서 안전화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재질의 안전화. 답은 1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재질의 안전화. 답은 1번입니다. 자, 작업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는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얘기는 하는 거고요. 기능적 안전화는요. 기계가 기능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외형의 안전화 또는 외관상의 안전화는 덥게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덮개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외관상의 안전화 또는 외형의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질의 안전화는 아니다. 자,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틀린 것은 자, 인장 있죠. 인장. 무조건 답은 1번입니다. 비파괴 검사의 종류를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비파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제품을 측정을 하는 거고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파괴 검사는 말 그대로 잡아 당기고 때려보고 하는 게 파괴 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인장 시험은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인장 그다음에 피로검사, 인장검사, 피로검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들은 뭐라 그랬죠? 무조건 파괴검사다라는 겁니다. 파괴검사.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암기하는 것보다 인장, 피로 요거 2개가 나오면 파괴. 피로는요. 계속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해보는 거예요. 뚜껑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인장은 뭐죠? 잡아당겨가 얼마나 질긴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기에 인장, 피로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파괴검사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49번. 이 부분도 법령에 관련되는 겁니다. 127kPa.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가열 작업을 할 경우에 게이지 압력 얼마 이상을 초과하면 127kPa.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27kPa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할 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8m 이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닥에 산업용 로봇이 있다.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울타리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1.8m 이상의 울타리를 전체에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이 바닥에 어떻게 됩니까? 회전 반경 내에 안전 매트를 설치해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출입구에 이런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정해진 하중 1톤이면 1톤 정해진 하중을 초과했을 때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거 뭐죠? 내가 들 수 있는 크레인의 용량이 전격 하중이 1톤이에요. 근데 2톤의 무게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보음을 울린다. 가부와 방지 장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2번. 인간이 기계 등의 취급을 인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맞아. 답은 무조건 풀프루프입니다.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와 재연결이 없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풀프루프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입니다. 또는 작업자가 인간이죠. 인간의 실수가 발생돼도 뭐다? 안전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작동. 그럼 fail-safe는 뭐냐? 우리 기계의 결함이 발생돼도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한 구조가 fail-safe다. 풀프루프, 세탁기 나오면 무조건 풀프루프라고 그랬고요. fail-safe는 항공기 엔진 나오면 무조건 fail-safe라고 그랬습니다. 답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fail-safe. 자,
기기 설비, 항공기,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럼 바로 추락하겠죠. 그게 아니라 보조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기기 결함이 됐죠. 그럼 보조 엔진을 돌려 안전하게. 풀프루프 우리 인간의 실수. 집에 세탁기 돌아가는데 탈수되고 있는데 모르고 뚜껑 열었어요. 그럼 멈추죠. 그렇기 때문에 풀프루프 세탁기 나오면 무조건 풀프루프, 항공기 나오면 무조건 페일세이프. 답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요 개념. 인간의 실수냐 기계의 결함이냐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번도 법령에 관련된 거죠.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원위가 원비 마신다. 원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어떻게 됩니까? 원위 원비. 원위가 뭐한다? 원비 마신다. 옛날에 원비라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원위가 원비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는 없죠. 답은 3번.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54번.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한다. 반대 방향. 반대로 회전한다. 무조건 물림점은 반대.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점으로 적절한 것은 물림점. 반대로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협착점 한번 볼게요. 자, 협착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보기. 프레스 전단기 체크하고요. 협착점, 프레스 기기. 왕복 운동을 하는 거와 고정부 운동. 그러니까 프레스기죠. 이렇게.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왕복 운동 하잖아요. 이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게 협착점이다. 끼임점은 연삭 숫돌 작업 때 연삭 숫돌이 이렇게 돌아가요. 고정부. 얘는 숫돌 돌아가고 작업 때는 고정되어 있죠. 이 사이에 손이 끼일 수 있는 거. 그다음 절단점은 말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밀린 커터, 둥금터, 톱날 밑줄. 그다음에 중요한 게 물림점. 물림점은 기어와 기어의 물림, 롤러와 롤러. 서로 반대 방향 회전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죠? 롤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 요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위험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선 물림점은요. 이런 이런 풀리가 있고요. 요 V 벨트가 있겠죠. V 벨트. 이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게 접선 물림점이고요. 회전 말림점은 이런 축이 있습니다. 회전한 축 밑줄. 이런 축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 어떤 돌기가 있을 수 있어. 이 작업복이 걸려서 넘어진다. 작업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회전 말림점이라 그랬습니다. 자, 선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계 주유 및 청소에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한다. 맞죠? 칩 제거 시 브러쉬를 사용한다. 에어로 쓰면 안 됩니다. 눈에 튈 수도 있거든요. 바이트에는 칩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당연하죠. 바이트에는 칩 브레이커. 칩을 깎아줘야 돼요. 바이트는. 사각 껍질 있죠. 사각 껍질 계속 깎으면 사각 껍질을 한 번씩 쭉쭉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칩 브레이커입니다. 선반의 바이트. 바이트라는 거는 어떤 커터, 절삭 공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칼날 우리 커트 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반의 바이트는 끝을 길게 장착한다.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반의 바이트는 끝은 항상 뭐다 가급적 짧게. 여러분들 커트칼로 종이를 자르는데요. 내가 자를 수 있는 두께만큼만 커트칼을 빼내서 자르면 편한데 끝까지 빼내가면 어떻게 하면 커트칼 날이 막 이렇게 흔들리죠. 막 흔들립니다.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날 바이트는 끝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짧게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6번도 법령에 관련된 거죠. 산업용 로봇에서 작업 시작 전 요것도 암기법. 외제 매니아다. 외부 전력할 때 외자, 매니퓰레이트 할 때 매니. 그 다음에 제동장치. 매니퓰레이트는 우리 인간의 손과 같은 겁니다.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게 이게 매니퓰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뭐다? 외제 매니아다. 산업용수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죠. 그래서 외제 매니아다. 그래서 외제 매니아, 외제 매니.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57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사용 압력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 불 붙이는 걸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방어 장치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압력 방출 장치 아니고요. 압력 제한 스위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압력 제한 스위치는요. 어떠한 보일러의 압력이 상승되면은요. 그 연소 버너를 차단해가 정상 압력으로 만들어주는 게 압력 제한 스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가 중요합니다. 보일러의 안전장치의 종류 뭐다? 첫 번째 압력 방출 장치, 그 다음에 고조 수위 조절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화염 검출기. 화염 검출기. 보일러 안전장치 종류 4가지 중요합니다. 압력 방출 장치, 고조 수위, 보일러는 물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우는 거잖아요. 고조 수위 조절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화염 검출기. 시험 문제 화염 방사기 아닙니다.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화염 방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화염 검출기. 자, 58번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작동을 시켜요. 슬라이드 작동 하사점, 여기서부터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가 시간이 0.5 세컨드 일 때 양수 기동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전장치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라고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거리. 그래서 안전장치의 거리는 TM은 1.6 TM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여기서 1.6 TM을 구해야 되죠. TM이 양손으로 누름 담출을 시작할 때부터 자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 소요 시간 얘가 0.5라는 건데 단위가 뭡니까?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근데 얘는 초로 돼 있죠. 0.5 세컨드. 밀리세컨드. 즉 뭐냐? 요걸로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밀리세컨드는요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분의 1초. 그렇기 때문에 1밀리세컨드는 0.0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초를 어떻게 밀리세컨드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을 해주면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세컨드로 바꿔주고 1.6 곱하기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주의하십시오. 단위 이게 밀리세컨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밀리세컨드라고 주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세컨드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컨드를 밀리세컨드로 바꾸기 위해서 무조건 1000을 곱해준다. 초에서 1000을 곱해주면 밀리세컨드가 되더라. 그 개념만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둥근 톡 기계의 방호장치 반발 예방장치의 종류 틀린 것은 분할날 맞고요. 반발 방지기구 맞고요. 보조 안전덮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발 예방장치라는 것은 둥근 톱이 날이 이렇게 있어요. 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공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반발에 튀어오르는 거죠. 얘가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되냐? 반발 예방 장치 종류도 중요합니다. 분할날은요 끝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면 이 끝을요 이렇게 벌려줘야 되죠. 벌려주지 않으면 딱 오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탁 튀어버리죠. 반발 방지기구, 반발 방지톱 이게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꾹 눌러주는 거고요. 반발 방지 롤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공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준 거. 보조 안내판도요. 나무가 꽉 조이지 않도록 그 사이에 틈을 만들어준 게 보조 안내판이다. 그래서 반발 예방장치 종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눈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형사기의 주요 구조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아버가 되는 겁니다. 공구대, 공작물 테이블, 램, 칼날을 장치하는 거고요. 아버는 절삭 공구를 장치하는 거지만 얘는 어떤 선반에 착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퍼에 착용하는 건 아니다. 눈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조금 빨리빨리 제가 좀 넘어갔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계정하에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하에 조금 빨리 넘어갔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보고 익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요. 좀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